네, 신짜배기 아쿠아포닉스 피쉬 히어로죠. 피쉬 히어로 심용주 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에어로포닉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에어로포닉스가 뭔가요? 한국어로 번역하자면 분무수경이라고 합니다. 에어로포닉스는 사실은 아쿠아포닉스나 하이드로포닉스와 같은 개념은 아니에요. 아쿠아포닉스나 하이드로포닉스는 소일리스, 즉 토양이 없는 무토양 재배 기법의 일환이에요. 아쿠아포닉스는 재배에 필요한 영양분을 물고기의 분변과 사료를 통해서 얻고요. 일반적인 하이드로포닉스, 즉 수경 재배는 화학적으로 만들어진 석유를 분해해서 얻어낸 화학약품, 화학 비료를 통해서 얻습니다. 이래건저래건 그 두 가지는 다 수경 재배 또는 무토양 재배의 일환이에요. 그럼 에어로포닉스는 이들과 등치되는 같은 레벨의 개념이냐? 그렇지 않고요. 에어로포닉스는 그것보다 아래의 개념으로서 아쿠아포닉스나 하이드로포닉스를 진행할 때 우리가 DWG, 담액 수경을 할 수도 있고요. NFT, 방막 수경을 할 수도 있고요. 미디어 베드를 쓸 수도 있고요. 또는 크라키 방식을 쓸 수도 있고요. 등등등등등등등 여러 가지 방식을 쓰는데 그 중에 특별히 물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공중에 매달아온 상태에서 그 뿌리에 물을 분무해서 스프레잉을 해서 식물을 기른다라고 해서 에어로포닉스라고 부릅니다. 에어로포닉스는 따라서 하이드로포닉스나 아쿠아포닉스의 한참 하위 개념으로서 여러 가지 배지를 또는 영양분을 전달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아쿠아포닉스 또는 하이드로포닉스에서 당연히 에어로포닉스를 활용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 일반적인 하이드로포닉스에서는 에어로포닉스를 활용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지만 우리가 현재 주력으로 하고 있는 아쿠아포닉스에서는 에어로포닉스를 이용하는 것이 제한이 된다. 또는 어렵다. 또는 권장되지 않는다. 더 나아가서 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카메라를 켰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아니 박사님 항상 말씀하시길 아쿠아포닉스는 하이드로포닉스, 즉 수경재배의 일종으로 실질적으로 별다른 차이가 없다. 영양분이 유기적으로 얻어지냐 무기적으로 얻어지냐 공장에서 얻어지냐 그 차이만 있을 뿐 아무런 차이가 없다. 심지어 더 우수하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아니 왜 그런 섹시하고 핫한 에어로포닉스는 아쿠아포닉스에서 쓸 수 없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아쿠아포닉스와 하이드로포닉스의 재배수 안에 있는 박테리아군의 차이를 이해해야 돼요. 통상 하이드로포닉스, 즉 일반 양액 기반 수경 재배는 오존 또는 강력한 UV를 통해서 UV로 부족해서 오존을 쓰는 것들이 왕왕 있는데 물 안에 있는 모든 박테리아를 다 죽이는 게 목표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근권부가 불필요한 감염성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요. 완전한 무균 상태는 아니지만 일종의 무균 상태에 가깝게 관리해요. 반면에 아쿠아포닉스 어떻습니까? 질화세균이나 또는 무기화세균들이 풍부하게 존재해요. 수십, 수백, 수천, 수만 가지의 박테리아들이 물 안에서 살아가요. 우리도 물론 UV를 통해서 녹조라든지 또는 몇몇 세균들을 통제하긴 하지만 그 세균들을 완전히 죽이는 것이 우리의 목표는 아니에요. 우리는 오히려 어때요? 심바이오스라고 해서 생태계를 구성하는 것이 목표예요. 이쪽은 실험실이나 공장을 구성하는 것이 목표예요. 아, 그래 거기까지는 이해하고 있다. 그거랑 에어로포닉스랑 무슨 상관이냐 라고 하면 에어로포닉스가 되기 위해서는 물 분자를, 물 입자를 잘게 쪼개서 분무 형태로, 포그 형태로 공간 내에 뿌려줘야 돼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구멍이 아주 작은 노즐이 필요하죠. 그 노즐에 압을 걸어서 보내게 되는데 아쿠아포닉스에서는 어떻다고 말씀드렸죠? 박테리아군이 살아있습니다. 그럼 이 살아있는 박테리아군들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화장실에 가보면 잘 닦지 않으면 화장실 미끌미끌해지죠? 그게 뭐예요? 화장실 타일 바닥에
박테리아들이 엉겨 붙어서 박테리아의 피막을 만들었기 때문에 미끌미끌한 거예요. 그럼 이런 일이 어디에 벌어진다? 네, 여러분들의 에어로포닉스의 노즐에도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노즐이 막힐 수밖에 없겠죠. 에이, 그 상당히 압이 있는데 박테리아들이 어떻게 거기에 엉겨 붙어요? 사실은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어요. 뭐냐 하면 아쿠아포닉스는 커플드 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물 전체의 전반적으로 상당히 많은 수준의 솔리드, 즉 부유성 물고기 분변이나 사료 찌꺼기가 굴러다니고 있고요. 아무리 정교하게 정화한다 할지라도 디커플드 방식이 된다 할지라도 마찬가지로 커플드 방식보다는 낫지만 여전히 50마이크론 정도의 분말형 물고기 분변이나 사료 찌꺼기들은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친구들이 노즐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쉽게 노즐을 막을 수 있는 거죠. 노즐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노즐이 막히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근권부에 제대로 수분이나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아서 뿌리가 마르거나 썩게 됩니다. 식물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죽겠죠. 물론 아주 고도화된 필터를 끼워서 이런 문제를 막을 수도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에어로포닉스는 아쿠아포닉스와 어울린다, 어울리지 않는다? 잘 어울리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반드시 아쿠아포닉스에서 에어로포닉스를 구현하고 싶다라고 하면 오히려 분무되는 노즐의 크기를 너무 작게 하지 말고 다소 크게 만들어서 샤워기로 마치 물을 뿌리는 것 같은 느낌으로 에어로포닉스를 구현하면 이런 문제들을 어느 정도 줄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결국은 거기에 물고기의 분변이라든지 또는 세균막이 엉겨 붙어서 클로깅, 이른바 노즐이 막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관리에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배기 아쿠아포닉스는 누가 한다고요? 네, 저희 피쉬 히어로가 합니다. 감사합니다.